자, 오늘 첫 번째 사연. 마누라가 바람을 폈습니다.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지방 대기업에 다니면서 연봉은 7천 정도입니다. 30대 중반 짧은 연애 기간에 마누라가 임신을 해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인물이 좀 괜찮습니다. 처음 대시할 때 무진장 무시당했는데 승부욕이 발동돼서 끝까지 매달려서 연애를 시작했고, 피임에 실패를 해서 중절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을 마음먹고 임신 4, 5개월 차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이후에 순탄치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쳤다며 절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폭력도 행세했습니다. 여자가 때린다고 얼마나 아프겠냐지만은 그래도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외식이나 선물이었습니다. 그럼 잠시 풀렸는데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잠자리가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못한다. 살 빼오면 해주겠다. 피임 안 하면 안 된다. 결국엔 이런저런 이유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국 내 피임기구를 시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거부했습니다. 1년에 겨우 한두 번. 혼자서 해결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스스로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바람을 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 후에 병든 아버지를 봉양하며 홀연 단신 고아처럼 살면서 가족이나 가정에 대해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절실했기 때문에 여자 나오는 술집에 2차도 안 갔습니다. 단 한 번도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과 회사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차가 낡았다면서 차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더 탈 수 있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좋은 차가 필요 있냐며 다음에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면서 아주 그냥 몇 날 며칠을 못 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냉랭한 기류가 흐를 때 갑자기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누라 핸드폰을 몰래 봤습니다. 핸드폰에는 낯선 남자와 나눈 대화가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전혀 해주지 않았던 말들, 그 다정한 말들, 남편이 들어야 했던 말들을 다른 남자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제가 눈치를 챘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만나는 남자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일단 전화를 끊고 집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랑 술집에서 술 먹다가 만난 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냐고, 바람핀 거 맞냐, 잠자리 가진 거 맞냐고 하니까 당당하게 맞다고 합니다. 저는 그 당당한 모습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던 칼을 들어서 머리카락을 쓰려고 하다가 몇 가닥 잘리는 거 보고 그 순간만큼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만두었습니다. 저도 저를 통제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울었습니다. 집과 회사를 반복하며 힘들게 가정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정말 분했습니다. 집사람한테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처음으로 물건도 부쉈습니다. 한 1시간을 추궁하고 누구냐고, 상간남과 삼자 대면하자며 앞장서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 맘에 들면 가라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은 결혼 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수백 번 했던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집사람한테는 처음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 흔한 미안하다라는 말을 왜 바람핀 것 때문에 들어야 될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그 사이 전화 목록 등 다 지워버렸습니다. 큰애와 작은애가 싸우는 걸 봤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일단 저는 집을 나갔습니다. 저녁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집사람이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또 큰 소리를 칩니다. 너 하나 이거 때문에 앞으로 내 위에 서려고 하지 마라. 딱 이 워딩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갑니다. 몇 시간 후에 장모님이 전화가 옵니다. 저는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 첫마디가 왜 핸드폰을 뒤져서 이 사단을 만드냐였습니다. 그리고 처형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나 내 편일 줄 알고 받았는데, 하지만 이미 소식을 들은 처형도 바람핀 건 잘못한 거 맞지만 제부도 때렸다면서요. 바람핀 거랑 폭행이랑 따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부도 사회생활 하면서 어디 가서 2차 하거나 바람핀 적 없어요? 라고 합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수년간 나는 그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냥 나는 목애중심 가족에 돈 벌어오는 기계였던 겁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직 미취학인 둘째가 엄마가 없다면서 울었습니다. 그 우는 모습을 보니 어릴 적 내가 생각났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달라고 보챕니다.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해서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애들 챙기고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둘째 머리 묶어주고 옷 입히고 하는데 너무 서툴렸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서 장모님한테 전화가 와서는 집사람과 집에 같이 온다는 거였습니다. 퇴근 후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모님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혼할 거냐 아니면 용서할 거냐 라고 하는데 집사람 표정은 절대 잘못한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애들이 옆에서 철없이 웃고 장난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집니다.
나는 각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누라는 자기도 나한테 원하는 내용의 각서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일단 적었습니다. 가정에 충실할 것이며 절대 외도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추후 외도 발각 시 위자료 지급과 즉각 이혼이었습니다. 집사람도 나에게 원하는 걸 적었습니다. 양말 팬티 뒤집어 놓지 않기, 옷 빨래통에 넣기, 상대방 무시하지 않기 등이었습니다. 외도와 양말이 동급 취급 당하면서 잠목님도 나보고 생활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자기 딸이 이렇게 되었다며 동급 취급합니다. 각자 각자를 다 쓰고 사인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집사람과 합방을 하기 위해서 작은 애와 분리시키기 위해서 작은 애 방을 꾸몄습니다. 하지만 집사람은 다시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사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삶은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집사람 핸드폰 번호 바꿔서 상간남과 차단시킨 거 이외에 변한 게 없습니다. 집사람은 철없는 애 둘 데리고 기독교, 이단, 사이비 종교도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미쳐서 이런가 싶기도 한데 요즘은 큰애가 진짜 내 아이가 맞나 생각도 듭니다. 사실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몇 개 뽑아서 진짜 확인까지 준비했으나 만약 사실이든 아니든 아이에게나 나에게나 모두 충격적일 것 같아서 진행을 포기했습니다. 유년 시절 결손 과정에서 고생하며 바랬던 소박한 가정을 꿈꿨던 그 소망이 깨질까봐 그리고 아이들의 인생을 망칠까봐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집이 아니라 지옥이네요. 저라면 그냥 혼자 살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남편이 제 명의로 몰래 대출받아서 도박을 합니다. 남편과는 1년 연애하고 결혼하였고 결혼 생활 1년째 임신을 해서 지금은 출산한 지 4개월째입니다. 우선 남편 누구보다도 가정적인 사람이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저보다도 훨씬 잘하는 사람이라 다들 진심으로 남편을 좋아합니다. 물론 저한테도 너무 잘했고요. 집안 살림도 거의 남편이 다 했습니다. 항상 맛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저부터 챙기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생겼을 때도 눈물 흘리면서 기뻐했고 아이가 태어나고도 참 잘했습니다. 조리원 때부터 친정 생활까지 제 옆에서 착실히 절 챙겼습니다. 조리원 동기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도박을 한다는 걸 알기 전까지 말이죠. 연애 때부터 제가 도박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미치도록 경멸하는 거 남편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자기 또한 그래왔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만약에 내가 다 바람피면 어쩌고 저쩌고 만약에 내가 도박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바람피면 둘 다 당근 이혼이라 이야기했고 도박도 난 용서 못할 것 같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처음 알게 된 건 임신 5개월 때였습니다. 자동차에 없던 기스가 심하게 나 있어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에 남편이 친형과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도박했던 걸 알게 됐습니다. 저에게 걸린 거죠. 당연히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알기에 어떻게 나올지 알기에 싹싹 빌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맨날 도박해서 잃고 괴로워하면서 대출받아서 또 하고 하는 걸 자주 얘기해 줬었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욕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옆에서 하는 걸 보고 듣다 보니 혹해서 자기도 모르게 시작한 게 이렇게 됐다고 절대 두 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싹싹 빌어서 각서 쓰고 넘어갔습니다. 그래 돈을 잃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돈 욕심에 혹할 수도 있지. 100번 1000번 합리화해서 겨우 넘어갔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때가 처음이었는지도 저는 알 길이 없네요. 용서해주면서 혹여 기죽을까봐 괜찮다고 앞으로 안 하면 되는 거라고 다독이고 제발 거짓말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부 사이 신뢰 깨지면 끝이라고. 그 일 있고 3주쯤 지났을까요? 지난 얘기 꺼내는 건 정말 안 좋은 거지만 그 이후로도 자꾸 의심이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때 얘기하면서 짜증내면서 자꾸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정말 안 하고 있는 거 맞냐고 처음엔 계속 미안하다 하고 다 듣고만 있더니 그날은 유독 짜증을 내더라고요. 진짜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왜 그러냐면서 그냥 촉 같은 거 있잖아요. 남편 자고 있을 때 핸드폰으로 카드 내역을 봤습니다. 현금 서비스를 계속 주기적으로 받은 내역을 보고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서 이거 뭐냐고 물었습니다. 또 걸리면 사실대로 말은 잘합니다. 도박이었습니다. 울면서 나 중독인가 봐.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이런 것만 찾아야지 하다가 정신 차려보면 그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땐 충격이 커서 냉전이 꽤 오래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집 근처에서 도박치료 센터가 있었고 자기가 먼저 자기 거기 다녀보겠다고 하고 자기도 진짜 안 하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그러라 했고 너무 다그치면 또 엇나갈까 싶어서 나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또 생각이 나서 흔들리면 나한테 말해라. 내가 붙잡아 주겠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타일렀습니다. 같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임신 중이라 이혼도 못하고 그러기엔 남편을 아직 사랑하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도박만 안 하면 정말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기에.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기도 태어나고 저도 많이 무뎌져서 이제는 얘기 꺼내지 않으면서 생각도 잘 안 날 만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출산하고 육아도 하면서 남편과 더 끈끈하게 생기고 우리 아기 보며 울고 웃고 더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월세 개념이라서 얘기하던 중에 대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도 많이 안 나오니까 제 신용을 잘 쌓아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사 가자고 했습니다.
지금은 너가 소득이 없어서 1금융에선 안 나오지만 2금융에서는 대출이 나온다. 자동차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걸 또 그냥 통장에 넣어놓고 1년 동안 이자만 빠져나가게 해서 신용을 쌓은 다음에 1년 뒤에 상환해버리자. 그럼 신용도 확 올라갈 거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기에 믿고 그렇게 제 명의로 인생 첫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속였던 사람이지만 저는 남편 말이라면 콩이 바퀴벌레라고 해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기 100일이 지나고 남편과 아기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심코 대출이자 잘 빠져나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제 카카오뱅크 어플을 봤는데 돈이 없어서 계좌 내역을 보니까 남편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놔서 물어보니까 앞전에 말한 회사 동료가 계속 도박을 해서 집안이 난리가 났고 돈을 빌려달라고 안 그러면 자기 이혼당한 것 같다고 사정을 해서 같은 아기 아빠 입장이라 빌려줬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제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서 말 못했다고 이번 달 말까지 주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엄청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얘기를 안 하냐? 네 돈도 아니면서 내 핸드폰으로 나 몰래 계좌이체를 언제 시켜줬냐 하면서요. 며칠 전에 친형이 딸 앞으로 꼬박꼬박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카카오뱅크 오픈 통장 만들자고 비밀번호 물어봤을 때 알려주는데 그때랍니다. 정말 기가 차고 화가 났지만 이번 달 말까지 못 받으면 내가 받아내겠다고 화를 내고 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있으면 지금 얘기하라고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거짓말하냐고 지금 다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절대 없다고 하는 말 또 믿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4, 5일 뒤에 아동수당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번 달에 들어왔는지 확인하려고 제 계좌를 뒤져보던 중에 제가 모르는 돈이 땡땡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내역이 또 남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었고요. 물어보니 말하려고 했는데 진짜 까먹고 말을 못했다면서 사실 아기 태어나고 들어갈 돈 많아서 부수입 신청해놨다고 하더라고요. 펀드 같은 건데 친한 형이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230만 주면 달달이 150까지 벌게 해준다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했다고 하니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 어떻게 내 명의로 대출받는데 내가 모를 수 있냐 하고 생각해보니 아기 어린이집 대기 신청 올리려고 어플 깔았는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대서 남편이 집 컴퓨터에 제 공인인증서 깔아줬었는데 복층집인데 컴퓨터 방이 2층에 있어서 아기 봐야 되니까 남편한테 맡겼었거든요. 그때 받은 것 같습니다. 거짓말에 질려버려서 그리고 나 몰래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소름 끼쳐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오늘도 10만 원 수익 받다면서 자기 믿고 한 달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고 하네요. 필요 없고 당장 원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전화로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남편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얘기 좀 하자길래 무슨 얘기 하려나 들어나 보려고요. 앉았는데 갑자기 옵니다. 막 울면서 자기랑 그냥 이혼하래요. 자기 옆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게 제 살 길이래요. 뭔 소린지 똑바로 얘기하랬더니 사실 처음 걸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도박했고 누구 빌려준 것도 아니고 펀드도 아니고 그냥 다 도박이랍니다. 자기 앞으로 빚이 5천이고 자기 앞으로 대출 안 나오니까 제 것까지 손댄 거라고 하네요. 제 앞으로만 대출이 1,000이에요.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자기 미친놈이고 쓰레기니까 자기 옆에 있지 말라고 하네요. 보증금 빼서 내 빚은 다 갚고 집에 있는 가구 가전들 다 처분해서 저 가지고 가라고 하네요. 그리고 딸이랑 저랑 엄마 집으로 들어가라고. 자기랑 이혼만 하면 저한테는 피해가 없을 거라고 이사할 때 받은 대출까지 하면 네 앞으로만 7천이 넘는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니까 자기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신경 쓰지 말래요. 욕하고 화내고 울고 하다가 나마저 지금 이 사람 손 놓으면 정말 죽어버릴 것 같아서 엄마 집으로 들어가 있을 테니까 노가다든 뭐든 닥치는 대로 해서 딱 1년 안에 급한 거 다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이혼은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고 했고요. 지금 집에 있는 물건들 급하게 다 처분했고 냉장고 하나 남았습니다. 침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집에 바닥에 이불 깔고 셋이 자는데 정말 비참하고 억울하고 눈물만 납니다. 친정 엄마 아빠는 당장 이혼시키고 싶지만 제가 당장은 이혼 못하겠다 하니 저보고 그냥 참으라고 하는데 그래도 정말 친아들처럼 잘 지내던 사이라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궁지에 몰린 사람 더 몰아넣으면 안 된다면서 감싸 안아주시네요. 이제 일주일 안에 집에서 나가야 되고 남편은 숙식 제공되는 데 가서 1년 동안 일하기로 했는데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싶고 1년 동안 하는 거 지켜보고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 마음이 심란합니다. 뭐 같이 일해서 갚아야죠.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아래 카톡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